지난 1월 4일 F-35의 동체 착륙 사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F-35의 추락을 두고 오히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추락 원인이 조류 충돌이었기 때문인데요. 조류 충돌은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하는 것을 일컫는데, 특히 대부분의 경우 조류가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엔진의 팬블레이드가 파손돼 기체에 심각한 파손을 일으킵니다. 군의 발표에 따르면 독수리가로 추정되는 큰 새가 좌측 엔진 흡입구에 충돌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행장에는 조류 충돌로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흔한 만큼 얼핏 들으면 F-35A의 추락 원인이 조류 충돌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로 인한 동체 착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이상이라면 엔진이 망가졌어야 하는데 엔진과 조종관은 멀쩡하고 항전 장비만 셧다운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조류가 날다가 캐노피나 사통 장치에 맞은 것이라면 몰라도 엔진 왼쪽 흡입구에 충돌했다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블레이드 손상으로 추력 이상이 발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이 F-35의 결함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며 2월부터 시작될 록히드 마틴과의 합동정밀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F-35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F-35의 추가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KF-21 보라매 추가 양산과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KF-21 보라매 양산은 아무리 앞당긴다 하더라도 5년 이상 걸리며 본격적인 양산과 전력화를 고려하면 최소로 잡아도 10년이 걸릴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군이 선택할 수 있는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는 사실 F-35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 군은 여러 결함에도 F-35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여론은 우리가 절대적인 방산복합체, 미국산 방산무기에 휘둘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이번 실수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값을 쳐 돌려받아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산자부가 한국형 제트 엔진 개발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산 지휘사의 F-414 엔진 기술 이전입니다. 현재 F-414 엔진의 국내 라이선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F-414 엔진의 국산화율은 무려 40%가 넘으며 개별 부품의 품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F-414 엔진의 국산화율을 높일 추가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해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엔진까지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자는 것이죠. 이와 별개로 한국은 독자적으로 엔진 국산화 준비는 이미 끝마쳤습니다. 지난해 1분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 251호에 따르면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엔진 국산화를 위한 터빈 엔진의 고온화 코팅 기술 연구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이 기술만 완성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대출력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항공 엔진을 개발하며 얻은 기술을 통해 신개념 우주계획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극비리에 쌓여있는 이야기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해당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35 조사 결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F-35 성능 결함 논란과 이를 해결할 궁극의 해법인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ADD가 발표한 신기술이 알려지면서 항공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DD는 지난 2021년 1분기 가스터빈 엔진 고온화 고성능화를 위한 코팅 핵심 기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온화 코팅 기술은 높은 열을 버텨야 하는 제트 엔진의 핵심부에 열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수 코팅으로 엔진의 핵심인 가스터빈 엔진에 적용됩니다. 사실 세계 굴지의 제트 엔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터빈 내부의 온도를 최대한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엔진 자체의 온도 상승을 막는 고도의 열차폐 코팅과 열팽창으로 간극이 발생해 마찰로 인한 발열과 이물질을 막는 내마찰 코팅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로 엔진의 성능이 갈릴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연구진은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 코팅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한국이 일단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항공 엔진은 물론 미사일 추진체와 우주 로켓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ADD가 이에 대한 자료를 대중에 공개했다는 것은 관련 기술이 이미 상당히 축적됐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7일에 보도된 비행거리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4단 로켓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7일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누리호의 3단 엔진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미사일 발사체용 고체 엔진을 한 단 더 추가한 4단 엔진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이용해 지구 밖 4천만 킬로미터를 소행하는 소행성으로 탐사선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4단 킥모터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수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때 사용할 초대형 로켓의 내열 코팅까지 가능한 ADD가 항공 엔진용 코팅 기술을 만들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와 약간의 기술 협력만 있다면 항공 엔진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거의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에 뜻하지 않은 천재이루의 기회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2020년 1월에 있던 F-35의 동체 착륙 사건으로부터 수주가 지났음에도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이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벌어진 KF-5E 추락 참사로 공군이 비행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군이 발표한 F-35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추락한 F-35A가 조류 충돌로 전투기 기능을 상실해 동체 착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엔진 왼쪽 흡입구에 조류 충돌 흔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조류가 엔진 흡입구에 충돌하면서 정작 왜 엔진은 멀쩡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 조류 충돌이 군의 발표대로 엔진에 영향을 끼쳤다면 단발기인 F-35A는 반드시 추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일어난 결함과 조류 충돌의 연관성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류 충돌이 정말 시스템 다운의 원인이라 해도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기관포나 미사일에 피격된 것도 아닌 고작 새에 부딪힌 단순 충격이 전투기 전체 시스템을 셧다운시켰다는 건 F-35A가 실전에서 아무 쓸모없는 폐물이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추락기에 대한 정밀 조사에 국내외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수조 원이 걸린 F-35A 20대 추가 도입과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F-35A 개량 예산이 집행될지가 결정될 것인데요. 특히 우리 공군의 애가 많이 닳고 있습니다. KF-5가 추락하고 KF-21의 개발 완료까지 5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F-35A의 도입이 중지된다면 이를 대체할 하이급 전투기를 확보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F-35A 추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스텔스기를 산다고 해서 응원했더니 정작 허점 투성이에 정비조차 맘대로 하지 못하는 임대 전투기를 구해왔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F-35의 추가 도입은 물론 이미 도입한 F-35A의 개량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대체할 KF-21 보람의 조기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KF-21이 F-35의 대안이 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야 5년 이상이 걸리며 개발 지연이나 양산 지연 등 각종 변수만 고려하더라도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KF-X 사업은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이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퍼붓더라도 도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번 F-35 추락 사건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할 새로운 비장의 카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기용 제트 엔진입니다. 현재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역시 F-35처럼 미제 엔진을 사용합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투기급 엔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롤모델이 F-414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외산입니다. 다시 말해 F-35A를 도입하지 않고 KF-21을 조기 양산한다고 100% 항공 독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미국산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국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하나에로스페이스
에어버스가 라이선스 생산하는 F414-400K 엔진은 국산화율이 40%에 달하며 상당수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해 엔진 생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볼트 하나를 조립하는 사소한 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정을 숙련된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4개 F414가 더 생산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항공 엔진의 핵심인 블리스크와 회전체 같은 주요 부품을 국산하고 있으며 단순 부품뿐 아니라 F414에 사용될 고성능 보조 동력 장치 APU 역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따라서 ADD가 적절한 기술을 하나에 제공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확보하지 못한 핵심 기술을 미국에게 약간만 받더라도 전투기용 제트 엔진의 국산화 일정은 더 빠르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투기 제트 엔진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금수 품목이 있을 만큼 기술 공개를 극히꺼리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F414 엔진의 최종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는 F414-2 엔진의 공동 개발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도 그나마 공동 개발을 하면 단 하나의 기술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미국이 이 기술을 선뜻 내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F-35 추락 사건으로 한국이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F-35의 추락 사건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 록히드 마틴의 실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귀책 사유가 록히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창정비 권한, 사고기 교환, 개량 비용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미 의회의 거부로 무산됐던 항공기술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받아내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과도한 요구 같지만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중 대립이 막 시작되던 KF 사업 초창기와 달리 현재는 신냉전이라 부를 정도로 두 국가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기술 지원을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중 단 하나만 성사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